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FTX 관련된 소식과 시장에 미치는 내용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뉴욕 증시가 7월 마지막에도 상승 추이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상승 동력은 조금씩 기력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경제학자들 60%가 12개월 내에 침체 진입을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침체에 따른 공포는 뭐 제 생각보다는 오히려 조정폭은 뭐 과거만큼 코로나 팬데믹 기간 대비보다는 좀 덜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연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 나스닥 연도별로 본다고 하면 어, 기존 12개월로 봤네. 네. 보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난 2020년도 때, 예, 이때 팬데믹 때 요 정도 추이가 조정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예, 요때 기준적으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아마 꾸준하게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어, 전체적인 자산 추이가 특정 이슈가 나왔을 때는 다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내 자산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버텨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때 만약에 해당의 선물 거래 쪽에서 서버가 터져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 가격 추이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때 어, 계속 선물 트레이딩을 리얼타임으로 확인하고 있었고, 그때 바이낸스랑 어디 특정 두 군데가 동시에 터져 줌으로써 위아래 그냥 청산 다 깨지고 오히려 거래소 수익이 거의 극대화되는 현상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침체가 이 정도 규모만큼 과연 나올 거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만큼 이 시장에 있는 패턴의 힘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남아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침체가 나온다고 해도 대부분 위기를 어느 정도 다 국가가 다 방어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뭐 크레딧 스위스, 뭐 한국으로 따지면 뭐 PF 대출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새마을금고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소형은행 뭐 FRC,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있는 실리콘뱅크 등등 이런 쪽을 다 방어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침체가 세게 온다고 해도 생각보다 많이 밀려봐야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덜 올랐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좀 우려하는 바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스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많이 밀릴 확률은 여전히 존재는 하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에 지금 부담 요건이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 기존에 있었던 자금, 뭐 CMA 통장이나 MMF 마켓 쪽에서 들어오는 마켓 펀드 자금 쪽이 계속 쉬지 않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걱정은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반면에 이제 도미넌스 추이로 본다라고 해도 뭐 이번 달부터는 이제 약간 비트코인이 재미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들이 약간 요즘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알트코인의 짤짤이 시간대로 일단은 편입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유가가 이제 공급 부족으로 수혜가 나올 것 같다. 대부분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오펙에서 감산을 원래대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줌으로써 7월 달부터 이제 반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에 물가 추이도 하반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도 중요한 곡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는 것도 좀
그렇죠. 오히려 올라가면 시장의 이제 조정 추이에 따른 또 다른 요소로도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81% 깜짝 실적에도 주가는 이상 반응을 좀 보였다. 그러니까 실적 잘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기대값이 3분기에 따른 기대값이 2분기 대비 더 좋게 더 많이 볼 수가 있냐라고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으로 FTX 계획 제출에 거래소 재가동 계획 확인을 제출 중을 확인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모든 비고객 클레임 후순위로 처리된다. 그러니까 이거 7월 중에 대부분 이제 고객들 보상 처리안의 사이트 대부분 뭐 비투시아님이 한 번 더 다뤄주셨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셔도 되고요. 아무튼 자체적으로 FTX에서 돈이 묶이셨던 분들은 따라 하셔가지고 그거 뭐 하시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FTT 쪽이 좀 요동을 치고 있어서 나는 약간 이 기복, 변화폭에 있는 기복을 충분히 내가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면 FTX가 이제 재가동되면 FTT 가치도 다시 살아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10%대가 움직이고 있긴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FTT 클레임이 0이 된다는 말이 FTT의 호재라고 작용하고 있다. 지분 유사 특성을 인정을 했고 청구권에 소멸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모든 지분권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채로 넘어가서 피해 보상 금액이 포함된다라는 소리 같아서 아무튼 FTT 물린 사람이라면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호재는 호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많이 있으니 이거 살아나겠다라고 하면 그때 바짝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잠깐 차익을 좀 내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허브 설립자 11월에 이더리움 칸쿤 업그레이드가 있다. 레이어 2에 따른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1월 언제 올까 했는데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4844 제한으로 거래소 또 획기적으로 높이고 수수료도 낮춰진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글 플레이 NFT 호용 게임사 웹 3.0 사업 속도 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뭐 넷마블, 위메이드, 뭐 컴투스 뭐 등등 이런 쪽이 좀 잠시 테마직군에 묶여가지고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셨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컴투 내용 몇 가지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 거래량이 큰 변화가 관찰이 됐다. 투자자들이 보유한 현물 비트코인 매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저기 주황색 선을 보게 되면요. 35%에서 6%로 감소를 했고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6%만이 현물 시장에 거래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 상당히 그래도 총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차트 CDD 지표로 이제 보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투자자들이 매도 목적으로 코인을 이동했을 경우 확인하는 지표인데 올해 초부터 장기 보유자의 매도 활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차트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주간 거래량 추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 거래량 추이가 좀 많이 감소가 됐고 트레이더와 투자자 활동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점이 이제 관심도 최저점이니까 이것도 이제 저점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더리움 유통 속도 감소 장기 투자 관점의 긍정적인 현상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래소의 보관 스테이킹 규모가 좀 크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앞으로 더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향후 18개월에서 24개월 내 상승장을 기대했던 비트파이낸스 거래소의 잔고가 감소하면 이걸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가 총 3곳이라고 합니다. 비트파이낸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근데 여기서 비트파이낸스가 과거에도 많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파이낸스가 이제 변화점이 있으면 이것도 우리에게 좋은 신호로 좀 해석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 따른 내용을 또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세청 내용입니다. 세금 지침에 따르면 POS 보상은 과세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지아는 이번에 커브 사태로 인해서 바닥에 매수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 시점에서 커브를 살려고 하는 그 용기, 네, 물론 저희보다 더 많은 소스가 있었겠죠. 그 다음으로 1개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주소 수가 100만 개를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되게 어, 안 좋은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약간 그래도 정신을 바짝 또 깨우치기 위해서 한마디만 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개가 지금 3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비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바가 비트코인 1억이 넘어가잖아요. 2억, 3억 이렇게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한 개에 있는 가치가 그 정도가 되면 그때 가서는 진짜 한 개에 모으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텐데 지금의 3천만 원이 비싸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내 계좌에 그래도 최소 못해도 비트코인 하나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 이제 돈이 몰리고 있는 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AI, 네,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가 이제 인터넷 세상에 있는 웹 3.0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그래도 다 비싼데 뭐라도 하나는 제대로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알트코인 들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건 부자들이 평가를 했었을 때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치 평가를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그 확률이 매우 저조하게 된다고 하면 어, 내 수익률을 그게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건 부자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자산을 같이 들고 있는 게 가장 좋다. 가장 무난하고 가장 수익성도 그렇게 퍼포먼스가 크진 않을지언정 안정적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값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한 번쯤 또 깨우치고자 이런 이야기를 또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게리 겐슬러 리플 항소에 중립 기여를 박은 이유라고 해서 캐리어님이 이제 남겨주셨던 내용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샤인 미팅이라는 정기 회의에 항소 의제가 올라와야 하고 의제가 올라오면 과반 투표가 되어야 되고 게리 겐슬러가 독단적으로 항소 결정을 못하게 된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5명이고 5명 중에 민주당 2명, 공화당 3명인데 법안 통과하려면 정치적 입장에서 게리 겐슬러가 불가능하겠죠. 공화당이 3명이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립기업 박은 거 아니겠냐 이분의 주장입니다. 근데 들어보면 얼추 맞기도 해요. 정치적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정치권 사람들이 그만큼 가장 핵심은 법안을 정의한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그게 통과가 되냐 안 되냐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변칙과 변곡선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게 되면 그리고 빗썸은 이제 여름 시즌에 어차피 돈 못 벌 거니까 요즘은 이제 무료 수수료 기반으로 앞에 무료 이렇게 딱지를 좀 붙여놨던 것 같아요. 무료니까 제발 좀 가격대라도 좀 올려놔라. 올려놓으면 뒤에 가서 마케팅이라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요런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좀 뭐 기사라도 쪽 한두 개라도 더 흘리고 뭐 요렇게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형태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이 엔터 또 되게 웃긴 게 이렇게 항의 항소가 많으니까 한 반짝 하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런 거 아직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거 그냥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동폭이 매우 큰 뭐 이런 코인들도 이런 수익성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런 것도 어,
그때그때 있는 단일 이슈에서 바짝바짝 먹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꾸준하게 들고 갈 만한 여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49%에서 옆으로 기르려고 하니까 알트들이 이제 발작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그게 지속성이 되려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추세 기반형이니까 이런 한 방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한 방. 이 한 방 나올 때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기복이 알트코인의 시총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커요. 예, 크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이런 한 방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알트코인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지. 여기서 알트코인의 마지막 숙명을 다 바쳐서 내 올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 그 시점을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반감기 때로 맞춰가지고 하는 게 맞다. 반감기 이야기 부분은 뭐 이번 실시간 방송 때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반감기 효용성 없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반감기가 효용성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